이번에 제가 우편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아날로그 강국인 일본은 이거를 굳이 메일로 안 보내고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월급만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저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수많은 셀러리맨들이 다 굉장히 부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이제 결국 이렇게 차가운 경제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미는 뭘 또 먹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 소라가 놓고 싶다やつ. 맛있어? 진짜 아주濃い. 우리 지금 과자 먹방을 찍는 게 아닌데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見た目からはわからない味の濃さ. 맛있다. 아미린 만족하시나요 이제? ちょうど甘いキャラメルチョコ食べてその残ったしょっぱいお菓子を食べて 맛있겠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영상 언제 찍나요? 엄마 食べてるからそのおもちゃは 저쪽에서 게임하고 있어. 라クダだねラクダ近い このぐらいじゃない.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른소라TV입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환율이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뭐 2번 한다, 뭐 이번에 한 번 했다, 한국에서는 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맨날 슈카월드랑 슈카월드 코믹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금리를 뭐 올린다, 아니면 뭐 동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주의 깊게 봤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올려가지고 0.2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인데 뭐 아미리는 금리가 뭔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어쨌든 이제 일본 금리가 0.25인 상태로 동결이 됐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올랐냐 내렸냐에 관한 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 제가 우편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아날로그 강국인 일본은 이거를 굳이 메일로 안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주셨죠. 종이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랐습니다. 금리가 드디어. 일단 먼저 저희가 이 집을 사면서 빌린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집은 2,980만엔 당시에 대충 한 3억 원 정도에 지었고 100% 다 주택담보대출로 충당을 했고 그 주택담보대출은 35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변동금리도 받았어요. 이게 뭐 35년 고정금리도 있고 뭐 5년 고정, 10년 고정, 뭐 20년 고정, 뭐 1년 고정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제가 이거를 빌리는 2020년도만 하더라도 변동금리를 안 하면 바보라고 그랬어. 왜일 것 같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2021년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였고 저금리였고 일본은 제로금리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이제 금리는 안 올라간다,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35년 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이득이고 이거를 고정금리로 빌리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경제는 사이클이죠. 드디어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해요. 이때까지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제가 처음에 살 때 그 변동금리 제일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얼마냐고 하면 0.65%. 이번에 처음으로 이 3개월마다 하는 재심사에 드디어 금리 상승이 걸려들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0.65라고 하면 되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0.65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안정적인 직장 정규직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0.2에서 0.34, 0.3% 정도에서 밀립니다. 대부분 0.35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싸면은 0.28 뭐 이런 경우도 있고 0.3 이런 경우도 있고 0.4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잖아요. 직장은 그래도 있고 근속연수도 돼가지고 대출이 나오긴 했는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혹은 일본인 이 보증을 서줘야 대출이 나오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미린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이제 이 집을 빌릴 수 있게 됐고 그러면은 아미린 이름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미린은 소득이 없죠. 전업주다 보니까. 그래서 영주권은 이제 아미린만 가지고 있고 소득은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영주권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수익이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0.65%로 비싸긴 하지만 저희는 이 집을 100% 대출로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올랐을 것 같은가요? 待って私は11月からだったっけ 0.65からいくらになったと上がって。そうこんななんか前回見て話してたけど忘れちゃった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아미리는. 아미리는 그냥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まあ金銭管理全部任せてるから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얼마가 됐냐면 0.8%가 됐습니다. 0.8%. 이제 제가 주변에도 이제 다른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근데 들어보니까 다 올랐다는 것 같더라고. 저만 이제 0.65에서 0.8로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0.35에 빌린 사람들도 0.5가 됐다든지 0.25에 빌린 사람도 0.4가 됐다든지 대부분 0.15%의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0.25%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실질 금리는 0.15% 조금 낮춰서 반영됐다.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금리를 올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보다 더 적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확실히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을 다 대출로 사는 경우가 많고 다 35년으로 이렇게 풀대출로 빌려서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서민 가게에 부담이 돼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내수가 안 돌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수 침체로 힘든 소득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덜 올린 게 아닌가라는 그냥 그럴듯한 저만의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 아미리, 우리 주택론 한 달에 얼마 갚는지 알고 있어? 1ヶ月の家賃ってこともともとはでも8万から9万9万ぐらいじゃなかった 이렇게 모릅니다. 79,123엔. 아, でも意外と安くして 79,123엔입니다. 79,123엔인데 자, 그럼 0.6에서 0.8로 올랐잖아. 근데 이제 그동안 갚은 돈도 있을 테니까 그 지금 남은 그 금액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계산을 딱 때리면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까지 나는 또 今11万くらいとかやってる10万 79,000엔이 10만 엔이 된다고? 0.15% 올랐는데 81,918엔이 됩니다. 대략 81,000엔이죠. 79,000엔에서 81,000엔까지 대충 한 2,000엔 한 달에 2만원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특히 2,000엔 가가를 たかが2000円にも見えて 그쵸? されど2000円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2,000엔이면 아미리 피자를 한 판 시켜 먹을 수 있어. 치킨을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そう 매달 1食分のねご飯がね食べれるもんね 한 끼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외식 한번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굉장히 이 빠듯한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닥쳐온다는 게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생활비 괜찮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애가 2명이고 이제 또 셋째가 타니까 또 지금 병원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식비라든지 인터넷, 통신비, 전기세, 가스 요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대략 얼마가 되냐면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다이타이 세이카치 코네치なんかネット通信代全部合わせていくらぐらいかかるでも割とね最近すごい結構裕福にねおかげさまで暮らしてるからなんか25万とか30万ぐらいかかるんですよ 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대략 15만에서 25만엔 사이. 그러니까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쓰면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뭐 병원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뭐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갈 때도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플러스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뭐 한국 한 번 갔다 오면은 비행기 값 100만 원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게 없으면 보통 한 15만 원 정도에 생활하는 것 같아. 그걸 가스, 수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풀 할부로 샀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그러니까 집 할부금도 있고 다 하면은 이제 한 달에 대충 그 대출금 갚는 게 한 14만 원 정도 들어.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한 달에 28, 9만 원에서 적게 쓰면은 많이 쓰면은 한 35만 원, 34만 원, 35만 원 요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월급만으로는 마이너스예요. そうだよだって月の手取り分をそのまま一気に使っちゃうもんじゃん普通 회사에서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 게 있고 월급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영상에도 찍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월급만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보너스로 갚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 수익이 없으면 완전 적자인데 이제 이 보너스랑 유튜브 수익을 깎아가지고 매달 이제 생활비에 녹여가지고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0에 오른다. 이거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수많은 샐러리맨들이 다 굉장히 부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이제 결국 이렇게 차가운 경제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본의 지금 상황 어떤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6년, 7년째 다니고 있는데 매달 테도리는 마이너스라는 슬픈 사실이죠.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